2002년 충남 아산의 한적한 고갯길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수법. 과연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갱티고개. 예로부터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물어 밤이면 혼자 지나기 두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18일 이른 아침, 출근 전 운동을 하던 한 공무원이 갱티고개 야산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나무 사이에 걸쳐진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사인은 목졸림과 흉기에 의한 자상이었습니다. 목뼈가 절단될 정도로 극도로 잔인한 범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C씨, 당시 46살이었습니다. 노래방 근처에서 C씨의 승용차가 발견됐는데 차 안에는 피해자의 것이 아닌 혈흔과 담배꽁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C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건 당일 새벽부터 충북청원, 대전, 전북 무주까지 이동하며 19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ATM의 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인물이 찍혀 있었지만 신원을 특정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전과자 수천 명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석 달 뒤인 7월 25일 새벽 4시 반, 같은 아산시에 살던 여성 B씨가 남편에게 출근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료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갱티고개로 오라고요? 설마. B씨는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양손이 뒤로 결박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고 현장 주변에서는 차량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장소, 유사한 수법의 경찰은 연쇄살인을 의심했지만 두 번째 현장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5년, 10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갱티고개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013년 결국 경찰은 수사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시행된 태완입법,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 법 덕분에 아무리 오래된 살인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17년 1월 충남경찰청은 전국 7개 지방청에 프로파일러 8명을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4,300페이지에 달하는 과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기존 수사는 범행의 극도의 잔인함 때문에 원한이나 치정관계를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범인과 피해자는 면식범이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된 강도 사건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 공범이 있다. 차량 안에 피해자의 혈흔이 없었다는 건 누군가는 운전을, 누군가는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소 2명이 관여한 범행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수사팀은 2002년 당시 참고인이었던 E씨에게 다시 주목합니다. 그는 피해자의 노래방 단골이었지만 당시 혐의 없이 풀려난 인물이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놓쳤던 단서가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일치하는 인물이 특정됩니다. 2017년 6월 21일,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경찰은 마침내 E씨를 체포합니다. 2002년 4월 갱티고개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E씨는 결국 자백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의 분석대로 공범이 있었습니다. 공범 최씨, E씨의 직장 후배였습니다. 둘은 함께 회사를 그만둔 뒤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바닥나자 둘은 범행을 계획합니다. 평소 손님으로 드나들던 노래방, 늦은 시간까지 혼자 영업하는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02년 4월 18일 새벽 2시 반 술에 취해 영업을 마치고 나온 C씨에게 다가갑니다. 사장님, 저희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C씨의 승용차에 함께 탄 두 사람은 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고 최씨가 머리채를 잡아 저항을 막는 사이 E씨가 폭행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강탈합니다.
최 씨가 조수석 안전띠로 C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갱티 고개까지 이동해 등산용 칼로 C씨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는 단 195만 원이었습니다. 9일 뒤 공범 최 씨도 체포되었고 그의 DNA는 담배꽁초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5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왔던 그들에게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B씨의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E씨와 최 씨의 관련 가능성을 추궁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타이어 자국을 단서로 택시기사 2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역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모방범죄인지 동일범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석 달 간격으로 벌어진 두 건의 살인. 같은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방범죄였을까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갱티 고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두 번째 진실은 아직 그 고갯길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경찰에 제보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